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하고 3장 힘과 운동의 두 번째 챕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 첫 시간으로 힘의 합성과 분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3장은 앞에서 배웠던 2장의 힘과 운동과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운동의 법칙을 조금 더 벡터적으로 해석하는 약간 물리학의 순수 물리학의 이제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운동의 법칙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약간의 운동의 법칙의 응용 단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대부분 요 단원의 문제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적으로 이제 그 물리를 해석하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처음인 학생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힘의 합성과 분해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힘의 합성은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가지고 힘을 합성을 하고 분해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의 합성의 예를 보고 있는데 F1이라고 하는 힘과 F2라고 하는 힘을 합성했을 때 합쳐서 얘네들의 합력이 어느 방향이냐라고 물어보면은 앞 단원에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기만 하면 됐었는데 대수적으로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됐는데 벡터적으로는 얘네들의 끝점을 갖게 놓고 얘네들의 그 평행사변형을 그린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를 그려서 우리가 합벡터의 방향을 찾는다라는 건데요. 이걸 좌표적으로 생각하면 좀 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3,0의 좌표를 갖고 있는 F2만큼의 벡터와 1,2라고 하는 좌표를 갖고 있는 F1이라고 하는 벡터를 원점에서부터 출발하도록 맞춰 놓은 다음에 얘네들을 x는 x대로 y는 y대로 더하면은 4,2의 합벡터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벡터 합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S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좀 궁금할 건데, 이 S는 선생님이 이제 두 개의 힘을 합치고 나서는 합친 힘에 대해서는 F1, F2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라고 표시는 해놨지만 이것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제 지워진 벡터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힘의 분해는 그것의 역과정인데 이번에는 F라고 하는 벡터를 분해했을 때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분해했을 때 꼭 F1, F2로 꼭 분해해야 되는가 하는 규칙은 없습니다.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길이가 되게 하는 평행사변형은 무한히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직교분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직교분해를 하게 되면 4,0의 F2 벡터와 0,2의 F2 벡터의 합으로 F라고 하는 것을 분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해하고 나면은 더 이상 이 힘은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가지고 힘을 분해하고 합성한다라는 걸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직교분해가 일반적이지만 오히려 고급지게 여러분들이 힘을 합성하고 분해하는 건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분해하고 합성하는 것이 훨씬 더 고급진 방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두 줄에 의해서 매달린 상자에 가장 단순한 예시를 선생님이 하나 넣어놨는데요. 어떤 예시냐면 mg라고 하는 무게를 갖고 있는 물체에 양쪽으로 줄이 매달려 있는데 그 양쪽으로 줄이 매달린 각도가 세타의 각도를 둘 다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T1과 T2가 mg 세타의 어떤 함수인지를 구해보겠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얘네들의 각도가 세타로 같을 때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T1, T2가 도대체 mg와 어떤 함수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직교분해를 이용해서 풀었고요. 두 번째는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직교분해로 푸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T1과 T2를 생각하지 않고 직교분해한 다음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직교분해를 하냐면 수평 방향으로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T1은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T2도 직교분해를 해서 T2의 Y 성분과 X 성분으로 분해한 다음에 이제 XY만 가지고 논해보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네들의 힘의 합성이 이제 합벡터가 0이어야만 움직이지 않고 정지해 있고 매달릴 거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fx부터 보게 되면 얘네들의 x방향으로의 알자 힘이 0이어야만 움직이지 않을 건데, 그게 여러분들 t1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과 우리가
T2라고 하는 것의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같아야만 이런 일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T1과 T2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T1과 T2의 크기가 일단은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런 게 세타로 같은데 양쪽으로 대칭적인데 어떻게 T1과 T2가 똑같은 힘이 아닐 수가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물리학적 직관인데요. 딱 그림의 상황만 봐도 T1과 T2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값이 뭐로 같은지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편의상 선생님이 T라고 하는 물리량으로 정의해 볼게요. T1, T2 구분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Y방향으로의 알짜 힘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T와 mg의 관계를 얘기해 볼 건데 T의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니까 그런 두 개의 힘을 합쳐가지고 여러분들이 mg라고 하는 힘이 되어야만 힘의 평형이 이루어질 거니까 결국 T라고 하는 것이 얼마인 걸 알 수 있냐면 T1과 T2이기도 한데요. 그게 2 코사인 세타분의 mg에 해당하는 값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책에 지금 좀 오타가 나가지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선생님이 영혼 없이 이제 보통 세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각을 세타로 두기 때문에 영혼 없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그림을 그릴 때 조금 실수를 해서 넣어놨는데요. 이 부분은 혹시라도 책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좀 수정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C번에 여러분들 이제 똑같은 결과를 평행사변형법으로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이런 얘기를 좀 해봅시다. 만약에 T1이라는 힘과 T2라는 힘을 합쳤을 때 그 합벡터를 정의할 수 있다면, 그릴 수 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으로 그릴 수 있을 건데 그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향해서 그려놓은 이 F의 원투를 합친 시그마 벡터라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 어느 방향이어야 되냐면 mg의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mg랑 똑같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mg가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T1하고 T2를 합친 게 시그마 F12인데 시그마 F12와 mg를 합쳐서 0이 돼야 될 건데 그러면은 시그마 F12가 크기가 mg면서 위쪽으로 mg가 아니면은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당위성에 의해서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를 분해하면 T1, T2를 만들 수 있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 꼴이 어떤 꼴임을 알 수 있냐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을 그었는데 그 대각선이 정확히 각의 2등분선이 되게 하는 그런 평행사변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름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마름모라면 당연스럽게 T1하고 T2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T로 같은데 그 T로 같은 것이 도대체 얼마만큼의 크기냐라고 물어보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여기에 T의 코사인 세타와 T의 코사인 세타 두 개를 합쳤을 때 mg가 되어야 된다라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T의 코사인 세타를 2배만큼 취한 것이 mg에 해당하니까 D 코사인 세타분의 mg 또는 여러분들 2분의 1 mg 시컨트 세타다라고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래쪽에 있는 예제도 직교분해를 해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에 대한 걸 같이 논해 볼게요. 자, 질량이 m인 물체가 이제 직각을 이루며 연결된 두 줄에 의해서 매달려 있는데 T1, T2가 걸려 있네요. 그런데 T1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래요. 그래서 T1하고 T2가 얼마냐를 얘기하는 건데 이 문제를 학생들한테 내면서 그냥 직관적으로 T1하고 T2 중에 누가 더 클 것 같냐라고 물으면 보통의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T2가 크다라고 T1이 크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T1이 더 길어 보이니까요. 하지만 줄에 걸리는 장력은 줄의 길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장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줄의 길이와 상관이 없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각도가 몇 도를 이루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게 이 문제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평행사변형법으로 합성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선생님이 앞에서 한번 강조했던 내용인데, 장력 단원할 때 강조했던 내용인데, T1하고 T2의 방향부터 먼저 설정해야 될 것 같은데, T1하고 T2의 방향은 무조건 줄이 펼쳐진 방향입니다. 그래서 줄이 펼쳐진 방향으로 무조건 T1하고 T2가 작용한다라는 구속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구속 조건 때문에 평행사변형을 그릴 때 그 그려진 평행사변형이 무조건 직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과를 낼 수가 있고요. 결국은 T1하고 T2가 합쳐져 가지고 합벡터를 만들었을 때 그 합벡터의 방향이 무조건 어느 방향이어야만 되냐면 MG의 방향과 정확히 반대가 되는 위쪽 방향으로의 합벡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T1하고 T2를 합친 녀석이 시그마 F12가 만약에 위쪽 방향으로 MG가 아니라면 이게 여러분들 합쳐서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질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얘네들의 직사각형 방향으로의 그 평행사변형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려주게 되면은 우리가 뭐의 길이를 얘기할 수 있냐면 얘네들의 T1의 길이가 이만큼이 될 거고요. 직사각형의 한 변을 담당하는 게 T1, 또 다른 한 변을 담당하는 게 T2에 해당하는 값이다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 이게 여러분들 T1과 T2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을 때 F12라는 값이 나오냐면 합쳐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때, 얘네들을 합친 다음에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들이 F12라고 하는 크기가 되면서 동시에 이게 뭘 만족해야 되냐면 MG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각도가 세타기 때문에 이 각도의 세타와 같은 것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를 점각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가 세타각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냐면 요 직각 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을 건데, 요 직각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위쪽 방향으로 F12라고 하는 값, 그 다음에 요쪽 방향으로 T2라고 하는 값, 요쪽 방향으로 T1이라고 하는 값의 삼각형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요 삼각형의 요 각도가 세타고 요 녀석의 길이가 얘네 T1과 T2를 합친 합벡터의 크기가 될 건데, 그게 정확히 MG랑 같아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이쪽 방향으로 얼마냐면 T2고요. 요쪽 방향으로 T1인데 T1과 T2를 합치는 새로운 방법 하나를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와 꼬리를 계속 이어주면 벡터를 합친 합벡터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T1하고 T2를 합치려면 머리와 꼬리를 이어주게 해가지고 처음에서 끝까지 이어주면 그게 합벡터를 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평행사변형법뿐만이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다고요. 자, 그래서 T1, T2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건 여기서는 그 방법보다는 얘네들이 이루는 기하학적인 삼각형을 보는 게 중요한데, 이 기하학적인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면서 각도가 세타를 이루어야 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얘네들의 답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T1이라고 하는 값이 MG의 사인 세타가 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T2라고 하는 값이 MG의 코사인 세타가 돼야 된다라는 결론을 쉽게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직교분해를 해서 풀라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운데, 그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보시길 바라고요. 직교분해 T1, T2를 직교분해 해가지고 풀면은 이제 삼각함수를 여러분들이 조금 잘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개인적으로 맡기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 평행사변형법을 이용해가지고 벡터 합성을 하고 분해를 하는 걸 이용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예제 상황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